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의 주제는 영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단어와 발음의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알파벳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F, I, R, S,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글자들은 하나의 음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소라는 것은 그 각각이 자음 또는 모음의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글자를 써나가는 방식이고요. 이 각각의 음소를 결합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학습해 왔는지,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 방법이 우리의 외국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FIRST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에도 그러한 표현이 익숙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입니다.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에서는 F를 히읗으로 표현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일본인들이 가르쳐 준 방법, 그리고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를 우리가 발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F를 히읗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방식에서는 FI에서 I가 어 발음이 납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를 FI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F를 히읗으로, I를 R로 발음합니다. 일본인들은 왜 어라고 발음하지 않고 R로 발음하는가? 일본어에는 기본 모음 5개가 있습니다. 이 기본 모음 5개를 보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에도 존재하고 영어에도 있는 어 발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어 소리를 다른 모음으로 대체해서 표현합니다. 그 결과 FI에서 FI가 어 소리가 아니라 아 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F를 히읗으로 하고 I를 R로 소리를 냈으니까 하가 되겠죠. 다음에 R 발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 R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R을 들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낼 필요가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S를 제가 앞에서 처음에 음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소라는 뜻은 S는 시옷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어 방식에서는 이 발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시옷이 아니라 거기에 모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방법입니다. 일본어의 특성입니다. 일본어는 글자 하나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방식으로 S를 이해한다면 시옷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시옷이 하나의 음소로서 표현되는 원리를 일본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옷이 아니라 거기에 모음을 넣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여기에서는 S 뒤에 표현되는 방식이 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 T입니다. 그러면 T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T가 티읕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말 티읕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티읕이 아니라 쌍디귿 정도의 소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디귿으로 이해했다고 치면 또다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쌍디귿이라는 음소로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음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또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FIRST가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하스토, 화스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본어 방식의 원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일본어 방식의 소리 이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 방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F를 피읍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다르게 I를 아 발음이 아니라 어 발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R 소리는 일본인들과 똑같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서 아예 생략을 합니다. 또한 S에서는 일본인들이 시옷이 아니라 수로 이해했듯이 우리는 스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옷이 아니라 스라는 소리로 발음을 하고요. 다음에 T는 티읕이 아니라 트라는 소리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first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면 정확한 영어 발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어에서는 저 소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irs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F를 피읍으로 현재 한글 영어 표현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언어학을 추종하는 원리가 그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어 방식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은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타입니다. F소리를 히읗으로 표현하는 일본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화일, F가 히읗으로 일본인들과 똑같이 발음을 하고 있죠. 다음에 최근에 어떤 옷이나 의류에서 사용되는 그 후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호일에서도 보면 F를 히읗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팅도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first라는 발음을 하스도 이러듯이 우리가 일본인들과 똑같은 원리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인들의 그 F를 히읗으로 하는 소리와 어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 원리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적용해서 우리는 과자 이름에서 웨하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웨하스는 F를 히읗으로 읽고 FER에서 이 R이 어 발음인데 wafers 이 발음이 웨하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F와 어 발음이 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R을 생략하고 S를 시옷이 아닌 스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어 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발음할 때 F를 히읗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으로 일본인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글자 표기와 소리 표기 원리인 훈민정음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해결책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F소리입니다. F는 우리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읗으로도 하고 피읍으로도 하지요. 자, 이 소리는 마지막에 표현하기로 하고요. 각각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는 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어 발음이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다르게 어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R은 리을로 표현하겠습니다. 또한 S와 T가 있습니다.
S는 시옷이고 T는 티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놓고 보면 R과 S와 T가 자음으로써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I 글자 하나가 어로 소리 나면서 모음 하나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음 하나는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F 소리를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바람을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힘이 빠질 정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는 이 소리를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이 글자 표기,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가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적용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글자가 위쪽에 해당되고요. 받침으로 표기하는 원리가 훈민정음이 가진 독특한 방법입니다. 알파벳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IRST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훈민정음 표기로 적용할 경우에는 받침 표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소리를 각각 분석을 해보면 첫 소리의 F 소리고요. 가운데 소리에 모음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있습니다. I 소리지요. 이 I가 어로 소리가 납니다. 모음 어 소리가 이제 끼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받침 소리로는 RST가 한 번에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쭉 나열해가고 소리를 그 글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훈민정음 표기는 이렇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받침 소리의 원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는 모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글자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소리들이 어떻게 표현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이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받침으로 리을, 시옷, 티읕이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firs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문 상태에서 fir까지 발음하고요. 시옷과 티읕은 흘리는 소리로 받침을 표기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first 발음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 방향의 위쪽에 글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아래의 받침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러한 글자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이 가진 음소 표기의 과학적이면서 글자 하나하나 혹은 소리 하나하나를 소외됨 없이 전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음소를 위치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받침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죠.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쭉 나가는 방법이라면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이제 두 번째 글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first의 발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에서 소리나는 second 이 S와 E,
C, O, N 그리고 D로 연결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은 쭉 써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쭉 써나가는 방법이 알파벳의 음소 배열 원칙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지요. 그런데 이 방법이 일본어 방식으로 발음이 된다면 S를 쌍시옷으로 일본인들은 발음합니다. 마찬가지로 E는 에로 표현하고 있고요. C는 우리말의 키역 혹은 영어의 K 소리가 납니다.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쌍기역에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O 소리가 어로 발음이 됩니다. 알파벳의 글자 표기 원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알파벳은 글자 체계로는 A, E, I, O, U 이렇게 5개의 모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음이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 소리 같은 경우고요. 이 어와 같은 소리가 표현하는 정확한 글자 체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알파벳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어 발음이 없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 대신에 아로 발음합니다. 또한 에는 니은으로 발음하고 있고요. 마지막 D는 디귿이 아니라 글자 자체를 하나의 소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넣어서 도로 발음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일본어 방식으로 읽는다면 일본인들은 세칸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체계에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발음으로 들리겠지만 그들의 언어 체계를 따른다면 정확하게 그들의 소리 체계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세칸도 이렇게 발음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영어를 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아 발음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우리는 그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어소리를 못 내지만 우리는 어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 발음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지요. S를 시옷 혹은 쌍시옷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E를 E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C는 키읔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를 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 발음을 합니다. N은 니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본인들처럼 도로 표현하는 D는 우리는 모음 을을 넣어서 드로 표현하고 있죠. 그 결과로 우리는 세컨드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발음 원리가 바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뿌리 깊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 체계를 추종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발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일본인들의 발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똑같습니다. S는 시옷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에, C는 키읔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O는 어 발음했고 N은 니은 그리고 마지막 D가 디귿입니다. 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과 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드로 발음하거나 도로 발음하는 일본어처럼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혹은 글자가 바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두 개의 소리 호흡을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죠. SE가 하나의 소리 호흡, 모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첫 소리가 S고 가운데 소리가 E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첫 소리가 C이고
물론 키읔 소리입니다. 가운데 소리가 어 발음이 나는 오에 해당할 것이고 받침에 니은과 디귿을 동시에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소리 호흡이고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econd 이렇게 발음이 되는 원리를 글자가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시옷이 있었죠. 그리고 세 뒤에 키읔 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어가 연결되고 니은과 디귿이 받침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니은과 디귿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고 받침으로 동시에 표기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두 개의 글자를 표기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second 그리고 컨 발음까지 연결하고 디귿은 흘리듯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 원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원리는 적용되고 그 다음에 받침에서도 이러한 글자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컨까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디귿은 흘리듯이 소리를 발음을 한다면 second 혹은 second 마지막 디귿을 흘리듯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말에서도 삶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침에 리을과 미음이 들어가 있고요. 받침 글자로 두 개의 글자를 사용했죠. 삶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받침에 두 개의 글자를 연결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음 두 개의 겹침 표기, 이 표기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 원리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활용했을 때 정확한 소리 호흡의 길이, 동일한 소리 표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은 같고 이렇게 밑에서 두 개의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살펴보면 알파벳에서는 T, H, I, R, D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동일하게 어느 소리에서건 알파벳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는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TH에 해당하는 흔히 번데기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TH 발음에 대부분의 경우 지읒 소리를 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아버지는 화자, 어머니는 마자 이렇게 표현한 일본어가 있습니다. TH 발음을 지읒으로 표현하고는 원리고요. 우리말에서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번데기 소리에 가까운 소리는 우리말에서처럼 시옷 혹은 쌍시옷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IRD I가 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또 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까지 하면은 쌍시옷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R로 변경되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R은 역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D는 마찬가지로 도로 발음을 하는 것이죠. 디귿이 아니라 도로, 즉 모음을 넣은 소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귿이 음소가 아니라 하나의 음절로 보는 원리죠. 그 결과로 일본인들은 THIRD를 사도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것인지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표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 역시 일본인들처럼 쌍시옷으로 혹은 시옷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본인과 다르게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요. R은 똑같이 일본인들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라는 일본인들 발음 대신에 우리는 무조건 모음을 넣죠. 영어에는 없는 모음이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일본인들이 자음 모음을 결합하듯이 글자를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third 이렇게 발음을 보통 하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th 발음이 있습니다. th 발음은 결론적으로 시옷 아래에 저는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th 소리 중에서 번데기 소리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으면 그 옆으로 소리가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리를 한국인들의 경우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발음 표기를 했고요. R은 리을로, 그 다음에 D는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르게 디귿을 도나 드가 아니라 하나의 음소인 디귿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리들을 각각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가 들어가고요. 받침으로 두 개의 소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third, thir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에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에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받침 표기 원리와 소리 호흡에 맞춰서 글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영어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어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그 소리들도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에는 뛰어난 이러한 언어 표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외국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first, second, third 이 발음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표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과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